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 오늘 영상 찍어드립니다.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구간 조금 더 인내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일단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현재 이제 7.8조죠. 7.8조인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알아봐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일단은 현 구간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움직임이 좀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가총액이 이제 13조인데 이제 1월 마지막 있거든. 1월 마지막. 지금 보면은 이제 10거래일 기준으로 하면 1, 2, 3, 4, 5, 6, 7, 8, 9, 10. 이 10거래일 중에서 하루를 무작위로 선정을 해서 이 날에 시가총액이 얼마? 시가총액이 현재 기준 11조에서 12조 정도 되면은 MSCI 편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상승이 최근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레인보우가 지금 26일에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편입은 무조건 돼요. 근데 이게 19, 20, 21, 22, 23에 만약에 이 날짜에 대한 심사가 들어가게 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월에 편입이 안 되고 5월에 편입이 될 수 있어요. 2월에 편입이 안 되고 5월에 편입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요 가능성이 일단 지금 제가 최근에 좀 생각을 해보니까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이게 만약에 2월에 편입이 되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주가가 어떻게 된다? 외국인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올라갈 겁니다. 그럼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올라가면 두산 로보틱스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사실 레인보우 상한가 갔는데 두산은 5%밖에 못 갔어요. 그러면 레인보우랑 관련 없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요. 결과적으로 지금 레인보우가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건 시총이 큰 로봇주들이 강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전통적인 로봇주에서의 강세.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보다 전통적인 로봇주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본 투자 아이디어는 뭐냐면 레인이 올라가면 두산이 올라갈 수도 있겠는데 라는 관점을 저는 보고 있는데 레인이 상한가 갔을 때 두산은 못 갔죠. 두산은 결과적으로 올라가다 빠졌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레인보우가 가도 두산은 못 가네. 두산 일단 좀 정리를 좀 해야겠다. 두산 좀 팔아야겠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때 두산이 따라 올라갔던 게 아니에요. 레인이 20% 10% 올라가도 두산은 뭐예요? 두산은 주가가 레인보다 못 갔습니다. 항상 못 갔어요. 항상 좀 덜 갔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시간을 돌이켜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두산 로보틱스가 6만 원일 때 그리고 지금 12만 원일 때 생각해보면 두 배가 올랐죠. 그죠? 두 배가 올랐습니다. 두 배가 올랐어요.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보게 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얼마요? 이 구간 25만 원에서 따지고 보면은 한 2.67배 정도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상승률로만 보면은 레인보우가 두산 로보틱스보다 많이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레인보우가 확실히 대장이고 두산 로보틱스가 2대장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키 맞추기가 될 거다. 키 맞추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계속적으로 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얘가 계속적으로 만약에 2월 달에 진짜 MSCI 편입이 돼서 뭐 밀려주면 5월에 들어갈 거예요. 근데 2월에서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야, 레인보우 로보틱스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저게 저렇게 계속 간다고? 무서워 못 사요. 왜? 주가가 70만 원인데 뭘 사? 저걸 어떻게 사? 비싸서. 그죠? 돈도 못 버는 회사인데 이렇게 보면서 못 사요. 그럼 뭘 보냐? 그 다음 걸 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두산 로보틱스가 올라가고 나서 하면은 뭐요? 그냥 올라간 거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항상 어때요, 여러분들? 미리 말씀을 드려요. 항상 미리 말씀드린단 말이에요.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 높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레인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면 가격에 부담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두산 로보틱스를 매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지금 자리 보면은 전고점 자리에서 뭐요? 이 전고점 구간 12만 2천 원 구간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뭘 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옆으로 돌리고 있죠. 자, 이거 뭡니까, 여러분들? 이거 뭐요? 바로 댕댕댕이죠. 댕댕댕이 뭐냐, 댕댕댕. 전고점 구간에서 주가가 밀리는 게 아니라 뭐한다? 옆으로 댕댕댕댕 기고 있다. 이건 뭐다? 전고점의 물량을 받는 누군가가 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전고점이죠. 올라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물려있던 사람들의 매도 물량과 밑에서 매수했던 사람들의 차익 실현 물량들이 그죠? 2의 힘으로 쏟아지는 구간입니다. 2의 힘. 1, 1 해서. 그죠? 그러면 매수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매수세는 1이겠죠. 그러면 뭐 주가는 자동적으로 2의 힘으로 1을 밀어내기 때문에 조정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주가가 내려가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제 말대로 하면. 그죠? 매도 압박이 2니까. 근데 여기서 주가가 만약에 옆으로 기어주는 그림들이 나온다. 그럼 뭐예요? 매수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분명히 차익 실현 매도 물량들이 나오는 구간에서 누군가는 받쳐주고 계속해서 누군가는 뭐하고 있다? 매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내려와야 되는 구간에서 버티고 있잖아요. 그럼 이건 뭐다? 이슈 한 방 때 날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우리가 6만원대부터 모았지만 주가가 2배가 올랐어요. 근데 저는 감히 말씀드릴게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 주식에서 확신을 하면 안 되죠. 저도 확신 있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래도 제 영상을 많이 보고 제 영상을 많이 경험하신 분들은 제가 어떤 이야기 하는지 아마 알 거예요. 그죠? 왜 차트 선생이 저렇게까지 얘기하는지 알 겁니다. 왜? 우리가 함께 6만원대 레인보우 로보틱스 25만원, 26만원대부터 계속적으로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나 자신감 쩌니까 나만 따라와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분명히 매도를 하고 싶은 자리고 이게 지금 빌빌거리고 다른 2차전지나 다른 로봇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다른 거를 분명히 다른 종목을 매수하고 싶을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다른 종목을 컨택하고 가져가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이걸로 팔고. 그러면 저는 돈 벌기 힘들다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 상승장에서 뭐 아무거나 사도 돈 버는 시장이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거 팔고 저거 사고 저거 팔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엇박이 한번 나요. 왜냐? 주식이 분명히 어떤 섹터가 바로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엇박이 분명히 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때도 매매가 꼬여요. 이거 팔고 저거 샀는데 갑자기 요거 빠지더니 내가 팔았던 거 올라가고 또 그래서 이거 팔고 이거 사니까 이거 또 빠지고 이거 올라가고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증시는 계속 올라가고 신고가 가서 많은 사람들이 돈 벌었다라고 하는데 나만 돈을 못 버는 구간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조급해져서 막 아무거나 사서 빨리 수익 내려고 단타치고 하다가 계좌 다 박살납니다. 그러다 신용까지 들어가요. 이런 게 안 봐도 뻔히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주식시장에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조용히 진득하게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정 팔고 싶으면 파세요. 매도하세요. 근데 얼마? 3분의 1만 매도하세요. 3분의 1 남겨두고 왜? 내가 다 파는 순간 이 종목이 급등하면 그때부터 내가 조급해지기 때문에 내가 3분의 1 팔잖아요. 수익 챙겼어. 그럼 3분의 1로 뭐 하면 돼요? 급등주 가서 매매해봐도 돼요. 3분의 1 남아있잖아. 이거 올라가면 심리적인 안정감 들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드리고 있으니까 제 말이 이해가 되셨다라고 하면 다른 거 필요 없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좀 영상 찍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구간 보면은 매매 동향도 보면 개인 투자자가 조금 매수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누가 사요? 계속적으로 기관 외국인들이 집중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우리가 주봉을 보더라도 이번 주가 언제죠? 여러분 수요일이죠. 수요일 앞으로 목금 이틀 남았습니다. 목금 이틀 남았는데 거래량이 저번 주에 비해서 확연히 줄어들었어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고가권에서의 또 차익 실현 물량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차익 실현 물량이 줄어든다는 건 매도 압박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호재 한 방이면 급등 나올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전달을 드립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두산 로보틱스는 개인 투자자가 쉽사리 매수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왜? 너무 많이 오른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해서 이걸 매수하자니 사실 다른 종목이 더 잘 갈 것 같고 쉽사리 들어올 수가 없는 종목이죠. 근데 이러한 종목들이 결과적으로 주가가 잘 간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들고 계신 분들은 잘 기다리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고 두산 로보틱스 제가 6만원부터 얘기할 때 아마 제가 얘기를 해도 저를 의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한다라는 게 가겠어? 얘가? 가겠어? 하시면 정말 많았을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갔죠? 그쵸? 갔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그냥 보여드릴 수가 있는 게 이때 당시거든요. 여기 7월 29일 이럴 때 6만원대잖아요. 59,000 6만원대 보시면은
그냥 보면 돼요. 두산 로보 글 쫙 있고요. 쫙 있고 날짜를 보면 됩니다. 두산 로보 틱스라고 쳐야겠네요. 보면은 쭉쭉 내리면 자 뭐라 그래요? 7월 30일 그죠? 두산 로보틱스 8월 14일 또 뭐예요? 두산 로보틱스 모아가라 얼마입니까? 63,000원 63,000원이죠 그죠?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7월에도 두산 로보틱스 뭐한다? 매집 준비하자 얼마입니까? 6만원이에요 그죠? 저가권이라는 거예요. 바닥권 매수에 대한 근거도 명확했습니다. 그냥 매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매수한 게 아니다 그죠? 결과적으로 기다려서 인내해서 주가는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 근데 저는 더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구분도 마찬가지. 레인보우가 계속 올라가면 수급들이 2차적으로 레인보우 너무 비싸서 못 사는 물량들이 두산으로 들어올 거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레인보우는 계속 외국인 기관이 끌어올릴 거예요. 외국인 기관이 끌어올리고요. 외국인이나 기관이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는 조금 더 저렴한 두산 쪽으로 돈들이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 기관들이 두산 로보틱스도 위쪽에서 사면서 수급들이 연속적으로 개인 플러스 기관 외국인의 매수세가 빠바바바방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관 외국인들이 사고 있지만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개인이 살 거고 그다음 기관 외국인들이 서로 번갈아가면 사다가 고점이 나오겠죠. 레인보우가 어떻게 빠질 때. 그 구간의 정확한 고점은 어딘지 저도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거지만 그 부분들 나올 때 저는 확실하게 매도에 대한 관점 잡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좋은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두산 로보틱스 들고 있는데 제가 조금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 내가 단기적인 매도 타이밍 또는 뭐 잠깐 눌렸을 때 매수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시면 이미 다 알려드렸지만 정말 내가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시면 저도 워낙 바빠서 여러분들 연락을 다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 꼭 필요하신 분들만 두산 로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 건데요. 제가 하나 힌트를 드리자면 결과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두산 로보틱스랑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분명히 지금 미래에 대한 이익을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당겨서 올라가고 있는 게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나중에 미래에 잘 될 거다라는 그 기대감을 미리 당겨서 주가들이 반영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반드시 레인보우와 두산 로보틱스는 고점이 찍힌다라는 겁니다. 주가가 급등할 때.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올라가겠냐? 저는 현대차와 현대차 관련주들이 올라간다. 자동차 부품주.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일단은 우리가 로봇주에서 전통적인 로봇주가 다 올라가고 나면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든 구간이 나왔을 때 그 다음 로봇주가 뭘 갈 거냐는 투자 아이디어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이 아틀라스를 3만 대 양산을 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부품이 누굴 거 들어가겠냐 이거예요. 누구께 들어가겠냐? 저는 자동차 부품사들께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되게 뜬금없지만 현대차가 지금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다 국내에서 받고 있어요. 왜? 국내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 만드는 회사들이 워낙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그 대량 양산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로봇도 나중에 자동차처럼 생산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일본, 미국이나 중국에서 받을 수가 없어요. 대량으로 받으려면 분명히 누구한테 받아야 된다? 누구한테? 국내 벤더들한테 받아야 돼요. 근데 국내 벤더들이 지금 로봇 부품을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데가 있냐? 없다. 근데 생각해보면 자동차 부품을 하는 회사들이 지금 다 로봇 사업에 진출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로봇에 대한 부품을 개발했을 때 현대차와 이미 뭐예요? 자동차 부품에 대한 걸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로봇에 대한 부분도 대량 공급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시총이 낮은 종목들은요 사실상 정말 부품을 만들다고 하더라도 대량 양산을 하기 힘들 수 있어요. 왜? 자금력이 딸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시총이 큰 종목 위주로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도 변함은 없습니다. 시총이 작은 종목들 여러분들 잘 매수하시면 정말 좋긴 해요. 왜? 개항전기 이런 데 보면 몇 배 가요? 10배 가잖아요. 그죠? 자동차 부품 하는데 로봇 부품 만들었다 10배 가잖아. 모베이스전자 몇 배 가요? 6배 올라가요. 근데 이런 거를 미리 바닥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쉽지가 않죠. 그죠? 쉽지 거래량도 없던 종목인데 갑자기 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잡기 힘들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안전하게 여러분들한테 뭐요? 안전하게 시총 큰 자동차 부품주를 보셔라라고 전달을 드렸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힌트를 드리자면 자동차 부품사들이 50개에서 100개가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차트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괜찮은 종목들 많아요. 제가 봤을 때 아직도. 그러니까 이런 상승이 나올 만한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체크해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지금 올라간 상태에서의 조정이 나온 종목이 하나 있어서 저는 저평가 종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 종목도 부품이라고 남겨놓으시면 전달 드릴 거니까 요거까지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품 관련주는 또 뭐냐면은, 자, 이 자동차 부품 관련된 히든 종목 뭐냐면은, 자, 일단 요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회사가 뭘 하고 있냐면,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 산업 확장에 대해서 여기가 이제 기존 핵심 파트너이기 때문에 로봇 공급망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동차 부품사들 중에서 현대차와 이 벤더를 이루고 있는 회사들을 주목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이 친구는 지금 시총이 낮기 때문에 계속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히든 종목 말씀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전달을 드리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로봇용 감속기 개발 핵심 부품 기술 내재화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었고요. 지금 이러한 로봇 감속기에 대한 부분들은 로봇 원가의 30% 40%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속기에 대한 부분에서 공급망만 뚫게 되면 사실상 뭐요? 실적에 대한 폭발적인 증가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인력을 대거 확충하고 기술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를 보시면은 자동차용 기술이 있던 이 회사가 결과적으로 뭐요? 정밀 구동에 대한 섬세한 부분들에 있어서 제어할 수 있는 이 기술력을 가지고 뭐한다? 로봇 액추에이터 정밀 구동 기술을 개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요? 준비된 로봇 부품사라는 평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제가 더 중요한 내용들 계속 해드릴 거니까 끝까지 확인해 보시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이 전기차 부품 관련돼서 이미 뭐요? 친환경차 부품에서 안정적인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내연기관 전기차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뭐 할 수 있다? 이미 전기차에 대한 부품들로 갈아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 뭐 합격이죠. 자, 근데 로봇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이 새로 생겼다라는 거죠. 자, 로봇 산업은 고부가치 산업이고요. 그 다음에 오랫동안 저평가였던 회사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부품사들이 저평가에서 성장성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안정적인 성장을 통해서 가치까지 상승한다라고 하면 모멘텀이 엄청나게 크게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재무제표 같은 경우에는 자산에 대한 부분들, 자산 총기가 계속 늘어나요. 그죠? 회사의 외형적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매출도 보면 커지고 있다. 이건 3분기고요. 계속적으로 뭐였어요?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익이 뭐요? 안정적이고요. 그죠? 여러분 시가총액이 1000억인데 영업이익이 200억, 300억이면 말 다 했죠, 사실. 참고로 지금 그 정도지 그 전에는 더 심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저평가다.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실적이 매출이 꾸준하게 늘고요. 영업이익 안정적이게 나오고 있죠. 자, 이 회사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들 확인을 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주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개미 털기를 주의해야 된다. 그죠? 매집이 완료된 게 아니라 올리면서도 지금 공격적인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뭐요? 변동성에 대한 부분 나올 수 있다. 그럼 뭐요? 타점을 잡아놓고 기다리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주목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항상 뭐요? 재료의 실체를 중요하다. 감속기 한다는 거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한다는 거 오케이. 근데 감속기 성공하겠느냐? 그죠? 성공하겠느냐? 못할 수도 있죠. 근데 뭐요?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적으로 주가는 올라갈 거라는 거. 언제까지? 그게 확인될 때까지. 앞으로 몇 년? 1년, 2년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오를 때, 주가가 가파르게 오를 때 더 많이 오르면 먹고 나오면 된다. 그러니까 이거 꼭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보시면 지금 차트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밑에 구간에서 확실하게 매집이 들어온 게 눈에 보일 겁니다. 그죠? 거래량을 통해서 매집이 들어왔고요. 주가를 강하게 계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개미 털기 할 수 있는 움직임 나올 수 있으니까 매집 준비하자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이쪽 볼게요. 이쪽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추세적인 부분들을 돌려 세웠죠. 자, 거래량이 없이 정고점의 매물들을 그냥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뭐요? 거래량 없이 올린다? 매집이 여기서 끝났다. 공격형 매집 이후에 물량을 잠그고 나서 계속해서 올리는 흐름. 장중에 뭐요? 한번 털고 가는 패턴 나올 수 있겠죠. 과거에 제가 이러한 차트 하나 있는데 잠깐만 보여드리면
저랑 잘 봐봐요. 잘 봐봐요. 이게 다 자동차 부품이었거든요. 물론 얘는 작전이지만 잘 보세요. 자, 추세가 어때요? 추세가 내려가고 있죠. 그죠? 내려가는 추세죠. 똑같죠.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앞쪽권 들어왔었죠. 그리고 여기서 얘는 밑으로 한번 개미 털었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그죠? 올라갑니다. 근데 중요한 거 봐봐요. 올라가는데 중간에 뭐 해요? 한번 털어주는 흐름. 강력하게 털어주는 흐름 나오죠. 이런 식으로. 얘 주가 어떻게 됐다?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죠. 잘 보세요. 봐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작전주예요. 이게 작전주라고요. 7번에서 어디까지? 17,000원까지. 이렇게 올라갔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과의 흐름도 매우 비슷하죠. 이 종목이 무조건 여기 간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 결과적 시총도 낮고 그래서 이거를 많이 못 알려드린다라고 전달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보시게 되면은 현재 구간에서 이 종목 여러분들이 꼭 체크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요거 한번 체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위쪽에 번호 남겨놓을 겁니다. 몇 번이죠? 010-845-9501 이쪽으로 뭐요? 이쪽으로 부품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해서 여러분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는 못 보내드리니까 꼭 보시면 받아가시기 바래요. 010-845-9501 이쪽으로 뭐라고요? 부품이라고 남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